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괴 김정은이가 지금 난리가 났으며 쿠바, 프랑스, 중국에 이어 아프리카, 북한 외교관들 집단 탈북, 한국 망명. 이번 소식의 핵심 무엇이겠습니까? 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3년을 맡고 있는 북한, 최악의 식량난과 경제난, 에너지난과 외환난에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어려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핵 개발, 미사일 개발에만 돈을 쏟아붓고 있지요. 이런 와중에 북한 김정은이가 3년 동안 코로나 사태, 북중 국경을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경제의 90%를 차지하는 북중 무역, 김정은의 러시아 군사 조약에 지금 중국이 얼마나 김정은을 옥조이고 있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열공. 쿠바 주재 북한 고위 외교관의 탈북 소식. 지난해 11월 망명한 리일규 전 참사가 인터뷰에서 절절한 심정으로 왜 북한을 탈북했는지 본인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북한 내에 숙청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도 밝혔습니다. 약 9년간 쿠바에서 근무한 리일규 전 참사는 2013년 미사일 등을 실은 북한 청천강호의 파나마 옥류를 해제한 공로로 김정은의 표창장을 받은 엘리트 고위 외교관입니다. 지난해 11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남미 국가 여러 곳을 경유해 한국 땅을 밟았으며 쿠바를 떠나기 직전 공항 탑승구 앞에서의 1시간이 몇 년처럼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 이유는 자녀들의 미래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전 쿠바 주재 북한 참사 리일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내에서 간부들이 좋다, 자 좋아, 그러면 내 대까지는 할게, 내 자식 때는 어쩌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간부들이 자기는 부정축제를 안 해도 자식을 좀 좋은 직장에 갖다 앉혀놓고 좀 먹고 살게 해야 하는데 김정은 정권에서는 그런 희망을 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김정은의 반통일 정책은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리일규 씨는 북한 주민들로서는 이제 김정은의 국외 정책, 한국을 완전히 다른 국가로 만드는 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통일이라는 북한 주민들의 그 마지막 희망을 빼앗는 거니까요. 2019년부터 사라진 한성열 전 외무성 부상이 미국 간첩이란 혐의로 총살당했다는 사실과 실각한 리영호 외무상 일가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리일규 전 참사가 한국에 온 뒤 가장 먼저 처음 만난 유현우 전 쿠웨이트 대사 대리는 한국과 쿠바 수교를 막지 못한 점도 리일규 전 참사의 탈북 배경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 대사 유현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쿠바 수교, 이걸 막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많은 정치적 부담감이 올 것이라고, 또 압력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탈북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전 공사와 2019년
유현우 전 대사에 이어 리일규 전 쿠바 고위 외교관의 탈북 공개는 4년여 만입니다. 자, 계속 와야죠. 계속. 지난해 말 프랑스에 있던 북한 외교관 가족이 미국에 망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북한의 쿠바 주재 엘리트 외교관도 북한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이 외교관이 김정은의 표창까지 받았던 인물입니다. 북한 내의 상류 집단인 북한 외교관들의 잇따른 탈출이라 김정은 체제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합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집단 탈출 및 탈북, 대대적인 한국 망명, 이 망명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닐 만큼 계속해서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외교관 일가족이 우리 공간에 망명 의사를 밝힌 건 지난해 11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리일규 전 참사가 탈북한 시기와 비슷합니다. 망명 과정에 관여한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50대에서 60대로 알려진 프랑스 북한 외교관의 가족이 미국 망명을 희망했고 현재 안전한 우방국에 머무는 중이라며 일가족 모두 망명에 성공했는지 부인과 딸만 이동했는지는 불확실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프랑스 파리의 북한 대표부에 근무하던 북외교관 인사로 공개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들과 별개로 프랑스에서 또 다른 한 가족, 북고위 외교관 가족이 더 탈북에 성공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입국한 이른바 엘리트 탈북민은 전체의 5%인 10명 안팎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북한 외교관 집단 탈북이 늘어나는 건 코로나 봉쇄를 끝낸 북한이 해외 주재원들에게 외화벌이를 압박하지만 대북 제재 등으로 목표를 채우지 못하며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탓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 남성욱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 공간의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돈을 못 버니까 평양에서 또 압박을 하고 그러면서 북한 고위 외교관들이 연쇄적으로 집단 탈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 외교관과 가족의 망명을 받아들이는 건 이들의 정보 가치를 높게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프랑스에서까지 집단 탈출을 하고 있고 이쯤 되면 북한 외교관들의 집단 탈북 러시라고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얼마 전 전해드린 쿠바와 프랑스에 이어 이번에는 북한의 혈맹인 중국에서도 북한 외교관 일가족이 집단 탈북해 한국에 망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공관을 무더기로 폐쇄한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도 북한 외교관들의 집단 탈출 소식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주재 북한 외교관 A씨가 탈북을 결심하고 우리 측에 접촉한 것은 지난달 초. 치밀한 준비 끝에 평양에 있던 부인과 자녀를 중국으로 불러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탈북 과정에 관여한 소식통은 북한 외교관 일가족이 지난달 말 중국을 떠나 동남아의 여러 국가를 경유했고 최근 한국 땅을 밟는데
성공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봉쇄로 중단됐던 북한과 중국의 항공 운항이 지난해 8월 재개되면서 4년 넘게 장기간 주재하던 각국의 북한 외교관들의 평양 소환과 교체도 본격화했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주재하던 북한 외교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는데 평양에서 지시한 외화벌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도 연쇄 탈북의 배경이 됐습니다. 유현우 전 쿠웨이트 대리대사는 충성의 자금이다 라고 해서 이 기간에 따라서 최고 5만 불에서 6만 불까지 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이거를 수행 못한 사람들이 거의 과반수일 겁니다. 5만 불에서 6만 불 충성 자금으로 김정은에게 보내지 못하면 이 사람들 마지막 길은 탈출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주재하던 북한 외교관도 최근 집단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비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외화벌이 성과가 낮은 아프리카 공간을 북한 김정은이가 대거 폐쇄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으로의 귀국 대신 한국으로의 망명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외교관이 출장을 갈 경우 2명 이상이 동행하게 하고 여권 사용도 평양의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등 감시를 대폭 강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북한 고위 외교관들의 집단 탈출, 한국 망명 러시가 터진 겁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 전 북한 이탈 주민의 날에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 단 한 명도 북한에 보내지 않겠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탈북 동포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한국으로 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주변에 북한 고위 탈북 인사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작년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을 잡아먹고도 남을 호랑이다, 호랑이. 저의 WTR 소식통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